세상에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지은호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성애, 그 이름은 지은호에게 평생 잊고 싶었던 상처의 원천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엄마. 언제나 버려졌다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기억. 그런데 그 고성희가 바로 자신의 엄마이며 자신이 그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며 쌓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지은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속 울분은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테리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강호의 빚을 갚는 때 다 써버린 뒤였으니까요.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에 몰린 지은호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을 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선배이자 보호자처럼 곁에 서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은호의 고통이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를 지켜만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재는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냥 같이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 더 아파할 필요 없어. 그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한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과연 고통이 사라질까? 버려진 기억, 가족의 상처, 그 모든 게 다른 나라로 간다고 씻겨나갈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제안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오히려 일에만 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쌓여만 가는 과로 밤새 붙잡은 도면과 끝나지 않는 일정 속에서 지은호의 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지시를 하던 그는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 쓰러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지만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이러다 큰일 난다고 했잖아. 물 한 잔을 건네는 그의 손길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따뜻하게 변해 있었죠. 지혁은 몰래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지은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스럽게만 느껴졌던 그의 다정함이 이제는 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표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 그리고 터져나오는 원망의 말. 너 친동생도 아니면서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내가 언니야? 내가 뭐냐고.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지켜주려고 함께 버텨주려고 했던 동생에게서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지강호는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열등감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빚에 허덕일 때 은호가 뭔가를 대신 감당하는 모습조차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 대신 선택을 해? 내가 나한테 뭘 할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이 은호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은호에게 가족은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지는 듯한 기분. 억울하고 서글펐지만 설명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다시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지혁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은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은 마치 숨을 틔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성재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붙잡으려는 여자를 지혁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이 순간부터 세 사람의 감정은 더욱 엉켜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도망치자고 붙잡고 한쪽은 곁에서 지켜주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가족의 상처와 남겨진 고통 사이에서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고성희라는 이름에 얽힌 분노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약 파기를 선언했던 날 이후 현장은 여전히 돌아가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버린 딸이라더라. 그래서 저렇게 독하게 일하나 봐.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애써 무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박성재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지은호를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은호를 불러 세운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이 떠나자. 내가 지금 여기에 남으면 결국 무너질 거야. 나 너 망가지는 거 못 보겠다. 그 말은 애틋했지만 동시에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도망치자는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은호에게는 더 이상 쉬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였습니다. 은호를 향한 연민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지혁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선택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서 또다시 피를 쏟으며 쓰러진 은호, 이번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은호는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떴을 때 곁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 모두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두 남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그만해. 더는 혼자 버티지 마. 나한테 와. 내가 다 책임질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지혁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망가지는 게 싫어서. 그래, 무너져도 돼. 은호야, 나한테 기대면 되잖아. 그 순간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남자의 다른 방식의 사랑이 자신을 정반대의 길로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가 다시 불쑥 나타났습니다. 병원으로 몰래 들어온 그는 누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 문제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내가 뭔데 날 대신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망쳐?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동생의 말은 가슴을 깊이 찔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강호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뭔데 은호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빚은 누가 갚아줬는데 내가 그렇게 소리칠 자격 있어? 지혁의 분노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늘 차갑고 무심한 듯 보였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죠. 지강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고개를 돌리며 씩씩대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혁의 돌발적인 분노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성재의 안정적인 보호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같은 감정. 두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퇴원한 지은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동생의 원망, 두 남자의 갈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휘감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은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성이가 직접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버리고 떠났던 엄마, 이제 와서 나타난 그 여자가 무슨 낯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 12화의 마지막은 그 장면에서 멈춥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고성애,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맞서는 지은호.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때 왜 나를 버렸어요? 라는 울부짖음과 함께 또다시 모든 인물의 운명을 흔드는 파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엄마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지은호는 눈물이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때 나를 버렸냐고요? 은호의 울부짖음은 병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땐 방법이 없었어. 그 한마디는 은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 한마디로 내가 겪은 세월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아요? 이지혁은 곁에서 말없이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늘 강인하게만 보였던 은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 순간 박성재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지혁아, 지금은 내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두 남자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물 앞에서 그 어떤 다툼도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 순간 고성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지강호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또 무슨 쇼하고 있어? 이번엔 엄마까지 불러들였어. 지강호의 목소리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엄마예요. 웃기지 마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신이 버리고 간 뒤에 우리가 어떤 꼴로 살았는지 아냐고요. 고성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강호의 분노는 끝을 몰랐습니다. 내 빚까지 은호가 대신 갚았다고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계약금 다 쓰고 은호가 무너져가는 거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엄마랍시고 감히 나타날 자격 있어요? 그 순간 은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동생의 분노와 엄마의 눈물, 그리고 두 남자의 복잡한 시선이 뒤엉킨 채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은호가 무슨 죄가 있어? 왜 다들 은호만 몰아세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더 큰 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혁의 말이 고맙지만 동시에 그 말이 자신을 더 흔들리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더는 이렇게 버티지 마. 내가 여기에 있으면 결국 또 무너질 거야. 내 손 잡고 같이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성재의 제안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듯한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쪽은 떠나자고 붙잡고 한쪽은 곁에 남아있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로 나온 은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모두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뒷골목에서 낯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강호의 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강호 누나지. 내 동생 빚 내가 대신 갚았다면서? 아직 남은 돈도 있잖아. 은호는 겁에 질렸지만 곧바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도망치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사채업자를 끌어내 던졌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뒤로 물러서. 싸움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지혁은 온몸으로 은호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성재의 눈빛은 더 깊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점점 무겁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지혁의 다정함도, 성재의 강요도, 엄마의 눈물도, 동생의 분노도 어느 하나 그녀를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13고성이의 전화 한 통으로 닫힙니다. 은호의 휴대폰에 남겨진 짧은 메시지. 은호야. 사실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진실이 더 있어. 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비밀이 남았다고? 도대체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 듯 닫히며 시청자들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화 모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전화를 받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그 한마디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분노, 그 너머에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희와 지은호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전 모녀였으나 지금은 낯선 타인보다도 더 멀어진 두 사람.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사실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키겠다고요? 버려두고 떠나는 게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그녀의 웃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어.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고백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였는데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지강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난 건 사실은 버려진 게 무서워서였어.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언니마저 나를 버릴까봐. 그래서 괜히 언니한테만 화냈어.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두 남매의 갈등은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남자, 박성재와 이지혁. 성재는 마지막까지 은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호야, 이제는 진짜 선택해야 해. 나랑 가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안정과 도피를 약속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혁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자. 내가 쓰러지면 내가 옆에서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망가져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 있어. 그의 눈빛은 뜨겁고도 날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지탱해온 성재의 다정함, 그리고 점점 마음을 흔들어온 지역의 진심.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내 상처도 내 가족도 다 안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있어준 사람이 지역이었어. 성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겠다. 끝까지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역이 차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함께 진심 어린 축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은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일에 몰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일궈나가기로 한 겁니다. 지강호는 알바를 시작하며 조금씩 변해갔고 무엇보다 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고성애 역시 멀찍이서 지켜보며 딸이 언젠가 진심을 받아줄 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현장에서 같이 앉아 도시락을 나누며 그는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는 같이 버티면 되잖아. 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마지막 장면 은호와 지역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시간은 끝내 서로를 지탱하는 웃음으로 닿았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담담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라, 은호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야.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출생의 비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얽힌 사랑의 삼각관계까지. 모든 인물은 제자리를 찾아갔고 무엇보다 은호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닌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